1995년 6월 30일 새벽이었습니다. 달빛은 거대한 헤드라이트처럼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검푸른 하늘은 마치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낮에 찌는 듯한 더위는 거리를 달구었지만 밤이 되자 아스팔트에서 서서히 열기가 빠져나가며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응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바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하루가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마 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를 연상케 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분리된 사체는 물론이거니와 깨진 유리조각, 휘어진 철골, 부서진 벽돌 사이로 사람들의 소지품들이 줄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행복이를 만났습니다. 고요한 새벽이었는데 자네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가 보니 한 아기가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아기였습니다. 주변에는 부모로 보이는 이들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아기는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다행히도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응급구조대에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원이 확인되지 않아 제가 김행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행복. 제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만 해도 그 아이가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행복이는 건강을 되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기였기에 신체적인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이미 깊은 상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기에 대해 보도했지만 아무도 행복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한 아이를 책임진다는 것이 제게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혼자 살고 있었고 제 삶은 단조롭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출근, 일, 퇴근. 행복이를 제 삶에 들이는 것은 그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기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았고 그녀의 작은 손은 이미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행복이는 처음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엄마와 아빠의 품이 아닌 낯선 환경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미소를 보았을 때 제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이를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며 깨어나던 행복이를 달래기 위해 저는 수없이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를 보며 저는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제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고 그의 작은 손길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행복이는 어느새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첫걸음을 보았을 때, 그녀의 첫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행복이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처럼 정말 행복을 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에게 삼풍백화점에 대해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늘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그녀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어야 할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녀가 웃고 뛰어놀고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행복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유독 설레이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손에 노란색 가방을 메고 학교로 걸어가는 행복이를 보며 저는 그저 웃으며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혹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그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는 그런 제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특히 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글을 쓸 때마다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행복이가 독서 토론 시간 때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행복이를 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역경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행복이는 시간이 지나며 저와의 대화 속에서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제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그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 오고야 말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행복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만간 제가 그 물음에 답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행복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수록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었던 날의 이야기만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아주 특별한 날에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란다. 그날 많은 이들이 다치고 힘들었지만 너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어. 행복이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고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진짜 부모님은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팠지만 저는 그녀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을 찾을 수는 없었단다. 하지만 내 부모님이 널 얼마나 사랑했을지 엄마는 확신해.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을 거야. 그날 이후 행복이는 때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저에게도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우리가 서로를 향해 베푸는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행복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그는 진로 상담 시간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는 사람들이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슬플 때 힘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때문이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걸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이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아, 내가 이미 내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면 좋겠구나. 행복이는 그 후로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저는 언제나 그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행복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녀는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행복이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 제 삶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가 곁에 있을 때는 매 순간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행복이 스스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허전함이 컸지만 행복이를 통해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복이는 대학에서도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항상 글과 책 속에서 위로를 찾았고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문학 공모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며 한 걸음씩 자신의 꿈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위로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사랑이 그를 통해 스며든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자신의 첫 수상작을 보여주던 날이 떠오릅니다. 상장은 물론 그녀의 이름과 함께 적힌 글 제목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었다였습니다. 행복이는 그 글에서 제가 그를 품에 안고 있었던 첫 순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족을 선택할 수 없다고 대하지만 나의 엄마는 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구했고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운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준 사랑이 헛되지 않았고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요. 행복이가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내가 작가로 살아가면 괜찮을까요?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엄마에게 더 많은 걸 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아,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너는 이미 내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야. 이제는 너 자신에게 선물을 줄 차례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는 언제나 너의 가장 큰 응원자라는 걸 기억해줘. 그 말을 들은 행복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행복이는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글을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언젠가 그는 자신의 첫 책을 출판했고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내게 사랑을 가르쳐 준 가장 특별한 사람, 엄마에게 바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지난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새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둘의 이야기는 고난과 희망으로 채워진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행복이는 제게 단순히 사랑의 의미를 알려준 아이가 아니라 제 삶 자체를 완성시킨 존재였다는 것을요. 행복이는 여전히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주는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행복아, 내가 내게 준 모든 사랑과 웃음을 잊지 않을게. 내 이름처럼 너는 정말로 내 삶의 행복 그 자체란다. 행복이가 첫 책을 출판한 이후로 그의 삶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행복이는 여러 인터뷰와 행사, 강연으로 전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씩 고립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행복이는 저를 무척 사랑하는 아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빼곡했고 집에 돌아오는 날도 드물었습니다. 집에 오더라도 그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저와 나누던 깊은 대화 대신 짧은 인사만 건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행복이가 출판 기념 행사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사의 초청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정작 행복이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이 멀어진 걸까 라는 생각에 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행사 날 저는 고민 끝에 몰래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행복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자랑스럽게 소개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행사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행복이가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청중들에게 자신이 작가가 된 여정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 어디에도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는 그의 성공적인 이미지에 맞춰 조금씩 변형되었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한때 도와준 누군가로 축소된 듯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는 저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며 웃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그녀의 말 속에는 제가 의도치 않게 들어왔다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자랑스러워서 와보고 싶었어.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행복이는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행복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저와 통화하거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때로는 몇 주씩 소식도 듣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서운함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행복아, 시간이 되면 잠깐 집에 들러줄 수 있겠니?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하지만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왔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내서 꼭 들릴게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가만히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행복이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저 바쁜 스케줄 속에서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그녀의 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책 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겪은 역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책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단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게 부모로서 제가 바랐던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행복이가 어린 시절처럼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던 때가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행복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그를 믿고 기다리는 일뿐이야.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녀가 다시 저에게 예전처럼 마음을 열어줄지에 대한 의문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복이와의 소원함이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선 행복이는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많이 늦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행복이는 조용히 다가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엄마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인데 엄마를 제일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행복아. 너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알잖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야. 행복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하루를 보내려고 왔어요. 우리 뭐 하고 싶으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아, 엄마는 그냥 너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그날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이는 요즘의 고민과 목표에 대해 털어놓았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지난 모든 시간이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날들도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행복이는 자신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저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행복이가 자신의 두 번째 책을 출판하면서 저에게 첫 사본을 전해주었습니다.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제 삶을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당신의 딸로서 세상에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작가가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지난날의 고민과 눈물들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행복이는 여전히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다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행복이는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아, 내가 내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야. 내 이름처럼 넌 정말 내 삶의 가장 큰 행복 그 자체란다. 행복이가 두 번째 책을 출판한 날, 그녀는 저를 조용히 집 근처 작은 카페로 불렀습니다.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 그녀는 이미 제 자리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두 번째 책과 함께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 책이에요. 이번 책은 엄마를 생각하며 쓴 이야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앉으며 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이전보다 더 정성스러운 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늘 우리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붙잡아 줍니다. 저를 구해주고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 준 사랑. 엄마, 당신이 저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마음이 찡해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글을 좀 더 잘 썼어야 했을까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아니, 행복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돼서 그냥 너무 벅차서 그래. 엄마가 정말 행복해. 행복이는 제 손을 잡고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꼼지락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제 아이, 행복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느꼈던 어려움, 독자들에게서 받은 편지들, 그리고 자신의 글로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가끔은 내가 진짜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제 책을 읽고 위로받았다고 하면 그게 저를 계속 글쓰게 만드는 힘이 돼요. 엄마도 그랬죠?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나를 계속 안아줬던 것처럼.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아. 엄마가 널 안아준 건 널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엄마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단다. 널 안을 때마다 엄마는 힘을 얻었어.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도 같이 웃었거든. 그날 이후 행복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와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출판사와의 협의나 인터뷰를 마친 후 틈틈이 저에게 전화를 걸거나 종종 짧은 메모와 작은 선물을 보내며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를 생각했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그녀는 이미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그녀의 책은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연과 기고로 여전히 바빴지만 여전히 제게 엄마라고 부르며 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가 키운 정원에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정원은 꼭 엄마 같아요. 사랑과 손길이 없으면 이렇게 예쁘게 자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엄마 덕분에 자란 것처럼 이 정원도 엄마 덕분에 자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행복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준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단다. 그리고 내가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이는 제 곁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엄마 딸로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제게 줬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모든 의문과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는 이미 제 삶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 존재였고 이제는 세상에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계속 흐르겠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이름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아, 내가 내게 준 사랑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단다. 내 이름처럼 너는 정말로 내 삶의 가장 큰 행복 그 자체야. 그리고 엄마는 그걸 평생 기억할 거야. 여러분,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저와 행복이를 만들어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